소심한 아이를 괴롭히는 못된 여자애들, 그녀의 숨겨진 재능에 말문이 막히다. 김다솜은 늘 주목받기보다는 배경에 있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아이였다. 21살의 그녀는 수수한 분위기를 풍겨 대부분의 환경에 쉽게 녹아들었다. 162cm도 차에 되지 않는 가냘픈 체구에 헐렁한 스웨터와 색이 바랜 레깅스를 즐겨 입는 그녀는 파리 한 마리도 잡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철퇴 안경에 가려진 갈색 눈은 모르는 사람을 거의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최근 모두가 서로의 과거를 훤히 꿰뚫고 있는 듯한 그녀의 과거만 빼고 푸근한 동네인 단풍골에 이사왔다. 느티나무 길에 있는 동네 도서관은 김다솜에게 안식처가 되었다. 그녀는 학업을 계속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도서관에서 임시직으로 책을 정리하고 컴퓨터 사용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건물에는 열람실, 작은 학습 공간, 회의 공간, 그리고 방과 후 동네 아이들이 모이는 어린이 코너가 있었다. 김다솜은 사람이 거의 없는 늦은 저녁 근무를 선호했고 헤드폰으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조용히 일할 수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김다솜의 비밀은 지난 7년간 클래식 발레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데 헌신했다는 것이었다. 한때 무용 강사였던 그녀의 어머니는 어릴 적 잦은 이사 후 발레를 배우도록 권유했다. 그녀는 15살에 다양한 스타일의 고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후 몇 년 동안 토슈즈 파트너십 안무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가냘픈 체구는 실제 공연에서 장점이 되어 놀라운 우아함으로 움직이고 어려운 동작을 쉽게 해낼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김다솜은 단풍골로 이사하면서 삶의 그 부분을 완전히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원했고 단순한 무용수 이상으로 인식되기를 바랐다. 문제는 그녀가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2주 후에 시작되었다.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과 소문 퍼뜨리기로 악명 높은 23살의 박수진은 거의 매일 오후 도서관 주변을 배회하는 그룹의 비공식적인 리더를 자처했다. 그녀는 173cm에 가까운 키에 세련된 금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깔보는 듯한 비웃음을 항상 짓고 있었다. 그녀의 충성스러운 추종자 2명은 박수진의 농담에 역겹게 웃는 20살의 날씬한 이혜린과 주로 눈을 흘기거나 공격적인 귓속말로 소통하는 듯한 짙은 화장의 통통한 최지수였다. 김다솜은 소설 코너에서 반납된 책을 정리하다가 처음으로 박수진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책장 사이를 이동하고 있었는데 박수진이 일부러 그녀의 길을 막았다. 어이 책벌레.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소리쳤다. 넌 늘 뭔가 부끄러운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몰래 돌아다니네? 그녀의 친구들은 즉시 합류하여 다른 도서관 이용객들이 불편하게 힐끗 쳐다보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위협적인 장벽을 형성했다. 김다솜은 그저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피해 걸어가려고 했지만 박수진은 다시 그녀의 길을 막았다. 나는 너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아가씨. 이름이 뭐야?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대답하자 박수진은 과장된 태도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미안, 뭐라고? 그 매력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리네. 이혜린과 최지수는 웃음을 터뜨렸고 김다솜은 얼굴이 불편함으로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간신히 그들을 지나쳐서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패턴은 빠르게 확립되었다. 박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은 김다솜이 일하는 곳이면 어디든 자리를 잡고 그녀의 옷차림, 업무 성과 또는 그들 주변에서의 명백한 수줍음에 대해 언급했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조용히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들이 접근하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때문에 그녀를 유령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휴식 시간에 휴게실에 혼자 앉아 책을 읽을 때 그들은 근처에 앉아서
내성적인 패배자와 사교 활동하기에는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큰 소리로 언급했다. 김다솜의 내면적 싸움은 끊임없었다. 그녀의 훈련의 모든 요소는 반응하고 그들에게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도록 촉구했다. 그녀는 박수진을 몇 초 안에 비틀거리게 할 수 있고 그녀가 우아함과 품위에 대해 믿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 동작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순간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끝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지능, 동정심 또는 어린이 도서관 사서가 되려는 열망보다는 재능으로 정의되는 무용수 소녀가 될 것이다. 괴롭힘은 점차 심해졌다. 박수진은 그녀가 책을 쌓아 들고 있을 때 실수로 그녀와 부딪히기 시작하여 그녀가 책을 떨어뜨려 바닥에 흩뿌리게 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친구들이 낄낄거리는 동안 가짜 사과를 했다. 그들은 그녀의 책카트를 숨기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들이 지켜보면서 그녀의 보물찾기에 대해 언급하는 동안 그것을 찾아야 했다. 한 번은 그녀가 준비해야 할 회의실의 모든 의자를 재배열한 다음 그녀가 일을 늦게 끝냈을 때 그녀의 태만에 대해 매니저에게 불평했다. 김다솜의 매니저인 김현석 씨는 60대의 친절한 남자로 그의 도서관에서 벌어지는 권력 역학에 대해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김다솜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려고 하면 김현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 여자애들은 그냥 재미로 그러는 거야 또는 모두와 친해지면 잘 어울릴 거야 와 같은 말을 했다. 다른 직원들은 너무 바쁘거나 박수진의 그룹에 너무 겁을 먹어서 개입하지 않았다. 김다솜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 갇혀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10월 말에 어느 수요일 저녁에 찾아왔다. 김다솜은 도서관에서 거의 2달 동안 일했고 괴롭힘은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어린이 코너에서 책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는데 박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이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박수진의 평소 비웃음은 더 악의적인 표정으로 바뀌었고 이혜린과 최지수는 평소보다 더 흥분한 듯 보였다. 어이, 유령. 박수진은 조용한 구역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가 너에게 제안할 게 있어. 김다솜은 그들이 관심을 잃고 떠나기를 바라며 계속 책을 정리했지만 박수진은 책카트를 잡아당겨 그녀를 올려다보게 만들었다. 있잖아,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네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2달? 그리고 단 한 번도 우리와 커피를 마시러 간 적이 없어. 그건 그다지 친절하지 않잖아. 김다솜은 카트를 다시 당기려고 했지만 박수진의 소나기는 단단했다. 저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해요. 그 말은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떨렸고 그녀는 즉시 약점을 드러낸 것을 후회했다. 이혜리는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봐, 김다솜.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 우리는 여기서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 단어는 그녀를 뺨을 때리는 것처럼 찌르는 듯했고 김다솜은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전에 그녀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고 그것의 무심한 잔인함은 그녀의 주먹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게 만들었다.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최지수는 자신의 생각을 기여하기로 결정했다. 어쩌면 그녀는 우리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 어쩌면 그녀는 한두 단계 낮춰질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김다솜의 생존 본능을 발동시키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박수진은 카트를 놓고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피부를 오싹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녀의 개인 공간을 침범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유령. 너는 우리와 주차장으로 갈 거고 이 직업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줄 거야. 어쩌면 네가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면 우리는 김현석 씨에게 너의 직업 윤리에 대해 좋게 말해줄 수도 있어. 그 의미는 분명했고 김다솜은 위장에 매듭이 묶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구역을 둘러보며 다른 직원이나 목격자를 찾았지만 그들은 혼자였다. 출근은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고 박수진의 친구들은 그녀의 탈출 경로를 막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저는 제 일을 끝내야 해요. 김다솜은 간신히 들릴 정도로 말했다. 그녀는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려고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녀의 배경의 모든 요소는 이 상황이 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박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 일은 기다릴 수 있어. 우리는 안 돼. 그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고 그녀의 손가락은 자국을 남길 만큼 세게 파고들었다. 이제 억지 부리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 김다솜의 훈련은 자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세가 조정되고 균형이 바뀌고 근육이 행동을 준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가만히 있도록 강요했고 몇 달 동안 발산해왔던 무력한 에너지를 투사했다. 제발, 그녀는 목소리를 떨면서 말했다. 저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너무 늦었어. 박수진은 소나기를 조이며 말했다. 너는 내 태도로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 그녀는 그녀를 출구로 끌기 시작했고 이혜린과 최지수는 죄수를 호위하는 경비원처럼 그녀를 옆에 섰다. 김다솜의 마음은 그녀의 선택사항을 통해 질주했다. 그녀는 박수진의 소나기를 10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고 그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 전에 그들 모두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녀가 여기서 쌓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무용수 정체성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들은 출구의 중간쯤에 있었을 때 김다솜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 여자들이 그녀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지금 피해자가 되기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도 않을 것이다. 잠깐만요. 그녀는 갑자기 멈추며 말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그녀는 도서관 전체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가리켰다. 김현석 씨는 매주 영상을 검토해요. 박수진의 눈은 그녀가 분명히 승리라고 생각한 것으로 빛났다. 봤지? 나는 네가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똑똑한 여자애. 그녀는 손목을 놓고 뒤로 물러섰고 자세가 약간 풀렸다. 이혜린, 가서 차를 시동 걸어. 최지수,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해.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움직이자 김다솜은 항상 최고의 공연에 앞서 그녀에게 닥치는 익숙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의 호흡이 느려지고 시력이 선명해지고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방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먹은 도서관 사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피해자로 가장한 무기였다. 사실은요. 김다솜은 갑자기 안정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어조의 변화는 너무 완벽해서 박수진은 실제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혼란이 그녀의 얼굴에서 악의적인 자신감을 대체했다. 무슨 말을 한 거야? 박수진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김다솜은 그녀의 눈에 불확실함이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자세, 표정 또는 에너지에 대한 무언가가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김다솜은 안경을 벗어 근처 선반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것 없이 그녀의 갈색 눈은 더 커 보였고 더 강렬해 보였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신들과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머리카락을 뒤로 묶어 똥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좋아요. 박수진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너는 지금 터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그냥 그녀는 전에 수십 번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무심한 폭력으로 그녀에게 손을 뻗으며
앞으로 돌진했다. 김다솜은 유동적인 우아함으로 그녀의 움켜쥡을 피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 빠르고 경제적이어서 박수진은 그녀를 지나쳐 비틀거리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방역하지 않았고 되갚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녀가 예상했던 곳에 없었다. 그녀가 얼마나 쉽게 그녀의 움켜쥡을 피했는지 방 전체에 오싹한 기운을 보냈다. 박수진. 이혜린의 목소리는 그녀의 리더가 균형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불확실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닥쳐. 박수진은 완전히 붉어진 얼굴로 돌아섰다. 그녀는 운이 좋았던 거야. 내가 그녀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동안 그녀를 잡아. 이혜리는 불편해 보였지만 따르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최지수는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감지한 듯했다. 그녀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경계심으로 김다솜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제자리에 머물렀다. 김다솜은 이혜린이 다가오자 완벽하게 가만히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옆으로 느슨하게 늘어뜨려졌고 그녀의 호흡은 침착하고 조절되었다. 그녀가 그녀에게 손을 뻗었을 때 그녀는 물처럼 움직였고 그녀의 움켜쥡 주위를 흘러 그녀가 반응하기 전에 그녀 뒤에 있게 되었다. 그녀는 한 손을 가볍게 그녀의 어깨에 얹었고 그녀는 번개에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다. 이혜린, 그녀는 처음으로 그녀의 풀네임을 사용하여 조용히 말했다. 너는 지금 떠나야 해.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무의식적으로 떨게 만드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이혜린은 돌아보려고 했지만 김다솜의 소나귀는 부드럽게 보였지만 철저한 확신으로 그녀를 제자리에 고정시켰다. 박수진, 그녀는 평소보다 높은 목소리로 불렀다. 여기 뭔가 잘못됐어. 뭔가 정말 잘못됐어. 박수진의 반응은 그들 모두에게 돌진하는 것이었고 그녀의 손은 주먹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김다솜은 박수진의 돌진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 부드러워서 안무처럼 보였다. 박수진의 펀치는 그녀의 머리를 무해하게 지나쳐갔고 그녀는 완벽한 플리에로 떨어져 그녀의 다리를 쓸어 그녀를 도서관 전체에 울리는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뜨렸다.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박수진은 등을 대고 천장을 쳐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혜리는 벽에 부딪힐 때까지 뒤로 비틀거렸고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크게 떠졌다. 최지수는 입을 벌린 채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김다솜은 천천히 똑바로 섰고 그녀의 표정은 침착하고 조절되었다. 나는 이것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녀는 방의 모든 구석으로 전달되는 목소리로 말했다. 2달 동안 나는 당신들의 모욕, 당신들의 위협, 나를 겁주려는 당신들의 한심한 시도를 들었어요. 나는 당신들의 엉망진창을 치우고 당신들의 괴롭힘을 무시하고 당신들이 나를 원했던 무력한 피해자인 척했어요. 박수진은 씩씩거리며 앉으려고 노력했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미친년, 내가... 김다솜의 발이 그녀의 머리 옆에 너무 빨리 나타나서 그녀는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의 속도와 정확성은 그녀가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뭘 할 건데 박수진,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계속 위협하고 겁줄 거야. 너보다 15cm나 더 작은 여자애도 감당할 수 없을 때 터프한 척 계속할 거야. 상황의 현실은 세 여자 모두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들이 괴롭히던 겁먹은 도서관 사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훈련된 무용수의 유동적인 정확성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억누르고 있던 사람이었다. 박수진은 그녀의 몸보다 자존심이 더 상처를 입은 채 발버둥치며 일어섰다. 나는 네가 무슨 발레 영화 쓰레기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을 펀치를 휘둘렀다.
김다솜은 펀치 아래로 몸을 숙이고 수술적인 정확성으로 발꿈치를 그녀의 명치에 박았다. 박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몸을 굽혔고 김다솜은 그녀를 뒤로 비틀거리게 만드는 무릎 공격으로 따라갔다. 그녀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만큼 세게 치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그럴 수 있었다. 7년. 김다솜은 숨을 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박수진을 돌면서 말했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시간씩 7년 동안 훈련했어요. 클래식 발레, 현대 무용, 재즈, 캐릭터 연기. 나는 너보다 2배나 큰 파트너와 너의 재능의 절반밖에 안 되는 파트너와 춤을 췄어요. 그녀는 그녀 앞에서 멈춰 섰고 그녀의 자세는 편안했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너는 정말로 내가 무력하다고 생각했어? 아니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야? 이혜리는 먼저 목소리를 찾았다. 세상에, 김다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전에 방역하지 않았어? 김다솜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발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성격, 내 직업 윤리, 내 친절함으로 판단받고 싶었어요. 나는 그저 평범하고 그저 평화로울 수 있다면 내 삶의 그 부분을 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방을 둘러보며 충격받은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당신들은 내가 평범하게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그렇죠. 당신들은 피해자가 필요했고 내가 그 역할에 완벽하다고 결정했죠. 박수진은 마침내 숨을 고르게 쉬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지금 완전히 달랐다. 허세는 사라지고 자신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막 발견한 사람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대체되었다. 이봐, 우리는 그냥 장난치고 있었어. 우리는 그랬어. 김다솜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그녀의 변명을 잘라냈다. 너는 모든 단어, 모든 위협, 나를 자꾸 무력하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했어. 네가 의미하지 않았던 유일한 것은 내가 결코 방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어. 이 만남 내내 침묵을 지켰던 최지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알았어? 우리는 몰랐어. 뭘 몰랐다는 거야? 김다솜의 질문은 날카롭고 요구적이었다. 내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야. 그것이 너의 행동을 용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내가 당신들이 생각했던 무력한 피해자였다면 당신들의 행동은 정당화되었을 거야. 그 질문은 도전처럼 공중에 맴돌았다. 그들 중 누구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녀가 무방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녀를 선택했다. 그들은 그녀의 조용한 성격과 가냘픈 체구가 그녀를 쉬운 피해자처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녀를 표적으로 삼았다. 김다솜은 계속해서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각 단어마다 더 강해졌다. 2달 동안 나는 당신들 3명이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더 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모두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나는 당신들이 노인 후원자들을 조롱하고 10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험담하고 직원들이 눈 감아주도록 겁주는 것을 봤어요. 당신들은 이 장소를 당신들의 개인적인 잔인함의 왕국으로 만들었고 당신들에게 맞서는 것이 너무 어렵게 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녀는 박수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박수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거예요. 힘은 아름다움이나 인기 또는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잔인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친절함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대신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박수진의 얼굴은 이제 창백해졌고 그녀가 얼마나 잘못 계산했는지에 대한 현실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뭔가 해결할 수 있어. 그녀는 평소에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잘못된 발로 시작했을지도 몰라. 김다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박수진,
우리는 당신이 의도한 정확한 발로 시작했어요. 당신은 지배력을 확립하고 당신이 이 환경에서 여왕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유일한 문제는 당신이 그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해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김현석 씨의 목소리가 김다솜 씨, 아직 거기 있어요? 도서관을 잠가야 해요. 라고 외쳤다. 노인은 문간에 나타났고 그의 눈은 즉시 그 장면을 포착했다. 바닥에 있는 박수진, 벽에 바싹 붙어있는 이혜린, 유령을 본 것처럼 보이는 최지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침착하게 서 있는 김다솜. 여기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김현석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김다솜은 그 세 여자를 차례로 쳐다봤고 그녀의 표정은 그들의 다음 말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존중과 경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해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박수진은 공식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괜찮아요, 김현석 씨. 김현석 씨는 회의적으로 보였지만 문제를 추궁하지 않았다. 글쎄요, 나는 모두가 비워줘야 도서관을 잠글 수 있어요. 김다솜 씨, 내일 아침에 참고 자료 코너를 끝낼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김다솜은 평소에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그 그룹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박수진 씨, 이혜린 씨, 최지수 씨, 오늘 밤 우리가 논의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라고 덧붙였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 그 대안은 김다솜이 억누르는 것을 멈췄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음 며칠 동안 도서관의 역학관계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박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은 더 이상 김다솜이 일하는 어린이 코너에 모이지 않았다. 그들이 그녀를 만났을 때 그들은 존경심을 보일 정도로 공손했다. 한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정의했던 무심한 잔인함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듯했다. 다른 직원들은 그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했다. 김현석 씨는 환경이 얼마나 더 평화롭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노인 후원자들은 독서 그룹 동안 더 편안해 보였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 오는 10대 자원봉사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구석에 방어적으로 모여있을 가능성이 적었다. 한편 김다솜은 자신의 변화를 겪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건물을 돌아다니지 않았다. 그녀의 자세는 더 똑발라졌고 그녀의 시선은 더 직접적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보다는 조용함을 선호했지만 더 이상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았다. 진정한 시험은 2주 후에 새로운 문제아 그룹이 10대 코너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을 때 찾아왔다. 그들은 박수진의 그룹보다 어렸고 아마도 여전히 중학생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자격 있는 오만함으로 행동했다. 김다솜은 근처 창고에서 전시물을 정리하고 있다가 소란을 들었다. 새로운 사람들은 매일 신문을 읽고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기 위해 도서관에 오는 노인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보청기를 조롱하고 그의 신문을 옮기고 그들을 무시하려는 그의 시도를 비웃고 있었다. 예전에 김다솜은 창고에 머물 이유를 찾고 그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방에서 나온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 있고 직접적이었다. 신뢰합니다. 그녀는 10대 코너 전체에 분명하게 전달되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영감님, 여기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10대들은 그녀를 쳐다봤고 그들의 표정은 재미에서 무시로 바뀌었다. 명백한 리더인 16살도 채 안 된 소녀는 분명한 경멸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당신 일이나 신경 쓰세요, 아줌마. 이건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김다솜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그 그룹에서 똑똑한 아이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실은 그것은 나와 상관 있어요. 여기는 내 직장이고 김영감님은 이곳에 있는 동안 내 보호를 받고 계세요. 10대 소녀는 웃었지만 억지로 하는 것처럼 들렸다. 당신의 보호, 당신은 무슨 종류의 슈퍼히어로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것이죠. 김다솜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자세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녀가 공연을 위해 준비된 사람의 자세를 인식했을 것이다. 방 건너편에서 그 교환을 지켜보고 있던 박수진은 갑자기 일어섰다. 이봐, 그녀는 10대들에게 소리쳤다. 너희들은 다른 곳에서 놀 곳을 찾아야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리더는 쏘아붙였지만 박수진의 표정은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심각했다. 나를 믿어. 박수진은 존경심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눈빛으로 김다솜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들은 이것을 밀어붙이고 싶지 않을 거야. 터프한 여자애가 될 다른 곳을 찾아봐. 10대들은 박수진과 김다솜 사이를 쳐다보며 그들이 우연히 마주친 역학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똑똑한 아이들은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지만 리더는 요점을 밝히지 않고는 물러서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했다. 나는 도서관 사서 따위는 무섭지 않아. 그녀는 가슴을 부풀리며 말했다. 그녀가 뭘 할 건데 책으로 나를 때릴 거야. 김다솜은 앞으로 나아가 두 번의 유동적인 걸음으로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그녀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고 어떤 위협적인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곳에 서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어쩐지 그들을 둘러싼 공간을 채워 10대 소녀의 허세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나는 당신에게 김영감님에게 사과하고 떠나라고 한번 말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후에는 묻는 것을 멈추고 주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10대 소녀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고 그녀를 삼키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가 그곳에서 무엇을 찾았든 그것은 그녀가 물러서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확신시켰다. 미안해요, 영감님. 그녀는 김영감님에게 중얼거린 다음 출구를 향해 고개를 휙 돌렸다. 가자, 여기는 어쨌든 지루해. 그 그룹이 문을 향해 발을 질질 끌며 걸어갈 때 김다솜은 그리고 여자애들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면 존중이 어떻게 보이는지 기억하라고 제안할게요. 그것은 당신의 방문을 훨씬 더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라고 외쳤다. 그들이 떠난 후 10대 코너는 조용한 대화로 웅성거렸다. 그 만남을 목격한 사람들은 김다솜이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분명히 감명받았다. 김영감님은 눈에 감격한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고마워요, 아가씨.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김다솜은 그가 그의 의자로 돌아가도록 도왔고 흩어진 그의 신문을 회수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김영감님. 그런 사람들은 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겁쟁이들이에요. 그들은 진정한 힘을 만나는 순간 무너져요. 박수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김다솜 씨, 당신에게 사과해야 해요. 진심으로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방을 둘러봤다. 우리가 당신에게 한 짓은 잘못됐어요. 당신이 터프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어쨌든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김다솜은 그녀의 얼굴을 연구하며 진실성이 없는 징후를 찾았다. 그녀가 대신 발견한 것은 진정한 후회와 존경심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였다. 사과를 받아들일게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시험은 방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예요.
뒤따른 대화는 몇 달 동안 도서관에서 일어났던 어떤 것과도 달랐다. 감히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괴롭힘과 협박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개입할 힘이 없다고 느꼈던 직원들은 새로운 정책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인 후원자들은 다시 안전하고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다솜은 엇갈린 감정으로 이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긍정적인 변화가 자랑스러웠지만 그녀의 신중하게 구축된 익명성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조용한 도서관 사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술과 용기의 조합을 통해 도서관 전체의 문화를 바꾼 괴롭힘을 막은 사람이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김다솜은 비공식